이 플랫폼이 하나가 다른 나라로 넘어가면 플랫폼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비즈니스, 그리고 이 플랫폼에서 일어나는 모든 정보들, 데이터들이 다 그쪽 나라로 간다고 봐야 되는 거죠. 이 플랫폼을 단순히 소비자 피해와 납품 문제로만 볼 것인가, 이 나라의 어떤 주권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 플랫폼 산업에 대한 주권을 좀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단국대학교 경영학부 정연승 교수입니다. 먼저 최근 상황을 조금 더 한번 살펴보면요. K 뷰티, K 패션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 이 한국 패션 의류 쪽이 조금 위기를 맞는 그런 현상들이 좀 벌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중국 플랫폼들이 최근 이 한국 브랜드와 한국 판매자들의 입점을 확대하고 있어요. 그동안에 이 플랫폼에서는 판매하지 않던 신선식품 같은 것까지 판매하는, 그래서 이제 한국 소비자들에게 굉장한 신뢰감을 제공하고 한국 소비자들이 이 플랫폼에 더 많이 오래 머물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전략들을 펼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알리 테무 이외에도 쉬인, 알리 1688, 틱톡샵 같은 플랫폼까지 이제 등장하고 있는데요. 쉬인은 패스트 패션 기업인데고, 또 알리 1688은 또 도매 플랫폼입니다. 그리고 틱톡샵 같은 경우는 라이브 커머스라고 하죠. 그 영상을 통해서 쇼핑을 하는 이런 쪽인데, 그래서 이런 플랫폼들이 진출하면서 알리 테무를 막기도 힘든데 그만한 또 많은 플랫폼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굉장한 이제 위협이 될 것 같고요. 그럼 과연 중국 직구의 우리 지금 관련된 핵심 이슈는 뭔가? 첫 번째는 중국 직구를 통해서 지금 국내 소비자들의 피해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정부가 관심을 기울이고 여러 가지 대책들을 세우고 있습니다만은 중국 기업들은 본사가 중국에 있고 또 한국에 제대로 이 소비자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기구들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품을 했을 때 중국으로 가는 게 아니라 다 버린답니다. 그 정도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앞으로 한국 소비자들의 이 민원, 이 불만 이런 것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좀 더 제대로 된 대책이 필요하고, 또 어찌 보면은 이거를 정부에서만 맡겨도 되겠냐라는 그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 단체라든지 이런 쪽에서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같이 노력하는, 그리고 소비자들에게 이 정보들을 알려주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 직구를 등장으로 인해서 국내에 많은 소상공인 판매자들 또 중소기업들이 계속해서 좀 힘든 상황이 계속 벌어지고 있거든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에 제대로 정식 수입해서 이렇게 물건을 판매하던 기업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중국 직구는 세금상의 여러 가지 혜택들, 관세, 부가세 면제와 또 KC 인증 같은 안전 인증 이런 것들에서 면제가 되기 때문에 직구를 통해서 물건을 구매하는 경우에 가격 차이가 꽤 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그러면 어떻게 앞으로 균형 있게 맞출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소상공인이나 또는 중소기업들을 한국 정부가 지원하고 어떤 방향으로 리모델링 할 것인가 에 대한 부분도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런 아주 재밌는 일이 있었습니다. 80개 품목을 정해가지고 해외 직구를 금지하겠다. 이런 품목에 대해서는 KC 안정 인증을 받지 않으면 국내에 판매할 수 없다.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처음에는 이렇게 하면 중국 직구가 좀 영향을 받겠구나 라는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소비자들이 굉장히 많은 그 반발을 했습니다. 왜?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직구를 통해서 그동안에 많은 혜택을 누렸다. 우리는 직구를 또 나름대로 우리의 하나의 중요한 구매 채널로 생각했는데 이걸 원천 봉쇄한다는 것은 우리의 권리를 뺏는 거다라고 이제 반응을 한 거죠. 그래서 정부에서 불과 며칠 안 있어서 이거를 다시 철회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보면서 여러 가지 이제 이슈들이 제기됐는데 결국은 소비자의 피해를 줄이겠다는 안전을 생각하는 그런 정책과 소비자들이 마음대로 자기들이 원하는 제품을 살 수 있도록 해놓는 소비자의 권리, 상반되는 가치가 충돌을 한다는 거죠. 이 경우에 정부는 어떤 정책을 써야 될까에 대해서 많은 어떤 제안들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중국 직구 관련해서는 이런 상반된 서로 충돌되는 이런 가치들을 어떻게 우리가 바라보고 또 올바른 정책을 펼쳐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또 많은 고민이 필요한 그런 이슈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건 바로
한국 유통 생태계가 향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 중국 직구가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만약에 중국 직구가 지금보다 더 성장을 해서 국내 2, 3위 업체가 됐다라고 할 때는 플랫폼이라는 것은 하나의 생태계입니다. 그래서 이 플랫폼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플랫폼 관련되는 많은 연관 산업들이 한꺼번에 넘어가는 그런 이슈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중국 플랫폼이 중심이 되면은 여기 납품하는 기업들도 플랫폼에 종속이 되고 또 플랫폼을 통해서 구매하는 소비자들에게 배송이나 물류하는 그 물류 쪽도 사실은 중국 플랫폼에 종속이 되겠죠. 그리고 플랫폼이 강력해지면 여기서 많은 광고 비즈니스들이 일어나는데 그 광고 산업도 사실 플랫폼 중심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그런 거래들을 지원할 결제와 금융 서비스까지도 사실은 플랫폼이 중심이 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우리가 단순히 그냥 유통 플랫폼 하나가 중국 기업이다, 미국 기업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느냐. 이렇게 보기는 사실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플랫폼을 보면서 한국의 유통 생태계, 제조, 물류, 광고, 금융까지 모든 것을 우리가 중국 쪽으로 넘기는 그런 이슈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물론 개인적으로는 우리나라의 쿠팡이나 또는 오프라인의 뭐 신세계나 롯데 같은 그런 기업들이 그동안에 갖춰놓은 상품 경쟁력 또 고객 서비스 이런 것들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쉽사리 시장을 내주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만은 이 중국 플랫폼에 대한 인기가 향후에 만약에 계속된다면 향후에 시장의 어떤 재편이나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이거는 주시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대한 대응을 제대로 해야 될 거로 생각합니다. 근데 이 대응은 단순히 기업한테만 맡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이런 거래에 대한 어떤 시스템이나 전반적인 제도를 형평성 있게 공평하게 만들어줘야 되고 소비자 피해가 일어날 때는 또 적절한 대책을 마련해야 되고 그래서 기업과 정부가 동시에 이런 거에 대한 대응을 해야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이제 우리 기업과 정부의 어떤 대응 방안이 뭔가에 대해서 한번 좀 마무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 소비자 피해 그리고 국내 기업의 역차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제도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3월에 해외 플랫폼 관련해서 소비자 보호 종합 대책을 발표했거든요. 이 플랫폼들의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라. 그리고 뭐 위해 식품이나 가품이나 또는 개인정보 침해 같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이제 규제하겠다. 그리고 이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한 라인을 구축해서 소비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이걸 알리고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겠다. 그다음에 중국 플랫폼들이 자율 협약을 맺어서 이거를 자정작용으로 일어나도록 하겠다. 이런 걸 발표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발표했지만 제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그 이후에 강제되거나 실행된 것이 별로 없습니다. 사실 선언적인 걸로 끝난 거죠. 이 이후에 사실 실행되기 위해서는 중국 기업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고 또 우리 정부도 좀 강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실효적인 것들을 좀 검토해야 되는데 사실 그 위에 별게 없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5월 달에 아까 80개 품목 원천 봉쇄라는 게 나왔던 거죠. 그렇게 보면은 이 중국 정부, 중국 직구에 대한 향후의 대책이 얼마나 강제력이 있을 수 있을까, 실효성이 있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여전히 의문입니다. 그런 와중에 중국 직구는 계속 성장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을 앞으로 정부가 어떻게 대책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좀 고민이 많이 필요하겠고요. 또 이제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국 직구가 개인 한도가 없는데 연간 중국 직구를 구매할 수 있는 한도 같은 게 좀 정해져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이 연간 한도는 사실 월별로도 정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관세 부가세라는 그 기준이 저희가 좀 높은 것 같습니다. 특히 유럽에서는 부가세도 부과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관세 기준 또 부가세 부과 이런 방안들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국내 우리 소상공인 중소기업들은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사실 이 플랫폼이 중국 그 플랫폼이 강력해지면 약한 기업들이 설 자리가 점점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분명히 역량 강화가 필요한데 무엇보다도 가격 경쟁을 계속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중국 제품이 워낙 싸게 지금 만들어지고 통관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는 한국 제품은 좀 특성화, 차별화를 하고 또 상당히 브랜드에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지금 한류가 인기를 끌면서 전 세계적으로 한국 제품에 대한 인기가 있습니다. 이럴 때 더 이런 분위기를 잘 활용해서 한국 제품의 브랜드 가치를 극대화하고 또 한국 제품만의 어떤 특별한
성능이나 기능이나 이런 것들을 좀 장착해서 한국 제품의 가치를 더 높이는 이런 전략이 필요한데 이걸 위해서는 아마 기업들이 브랜드나 마케팅에 좀 더 신경을 써야 되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겠고 또 필요하다면 이 브랜드를 도와주는 지원기관 네, 브랜드를 도와주는 그런 기업들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의 이런 그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들이 해외 판매를 할 수 있는 그 역량이 조금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한국 플랫폼은 사실 해외 판매가 쉽지 않거든요. 소위 말해서 역직구입니다. 역직구가 지금 활성화되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은 한국 플랫폼들은 다 토종 플랫폼이라 그래가지고 국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알리바바가 저기 그 동남아에 세운 라자다라든지 쇼피라든지 이런 기업들은 완전히 글로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앞으로 해외의 소비자들에게 대해서 물건을 많이 판매할 수 있도록 글로벌화에 좀 더 신경을 써야 되겠고 특히 또 해외 플랫폼에도 입점을 해서 판매할 수 있는 그 길을 많이 열어줘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한국 기업이 해외 플랫폼에 입점할 때 필요한 것들 여러 가지 좀 이렇게 제도적으로 지원이 좀 필요하겠고요. 또 한국 내에서도 한국 플랫폼들의 글로벌화를 통해서 또 이 플랫폼들이 많이 알려지도록 많이 좀 소개되도록 홍보도 필요하겠고 이제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제 역직구라는 이 이슈가 있는데요. 사실 한국은 직구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역직구는 보합 내지는 감소거든요. 그래서 이제 역직구를 강화해야 되는데 최근에 쿠팡이 한국에서 이제 성장을 했는데 최근에 대만에 진출해가지고 굉장히 좋은 성과들을 내고 있습니다. 대만 앱 다운로드에서 지금 계속 1위를 하고 있는데 그리고 대만에서 로켓 배송까지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특히 이제 대만에 판매되는 제품 중에 한국 중소기업 제품을 상당히 많이 진출시켰어요. 그래서 이렇다면은 우리 기업이 해외로 나가서 판매할 수 있는 기회도 만들어진다는 거죠. 쿠팡뿐만이 아니라 한국에 있는 다른 플랫폼들도 역시 해외 시장을 녹화할 필요가 있겠고요. 뭐 네이버나 카카오 같이 벌써 해외 시장에 좀 나가 있는 기업들도 커머스를 연결해서 해외를 판매할 수 있는 기업들이 있을 수 있겠고요. 또 최근에는 약간 다른 형태지만 큐텐이라는 오너가 한국 기업인데 사실은 큐텐은 싱가포르에서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싱가포르에서 해외 시장을 놓고 성장을 했는데 한국으로 들어와서 한국 플랫폼들을 좀 인수하면서 오히려 한국 제품들이 아시아 시장으로 나갈 수 있는 하나의 채널을 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보면 상당히 글로벌화되고 있죠. 큐텐도 뭐 플랫폼을 국가의 한국에 한정하지 않고 이제 아시아 전체를 놓고 이제 하고 있는 거죠. 그랬을 때 큐텐 플랫폼을 통해서도 해외로 나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례들을 고려할 때 우리 플랫폼이 앞으로 해외향으로 더 많이 해외 소비자들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접점을 확대하고 또 이런 것들을 계속 홍보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이디어 차원에서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면 한국 정부에서 하고 있는 지금 코리아 세일 페스타 이거는 이제 국내에서 여러 유통업체들이 세일 행사를 하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을 사실은 해외향으로 좀 전환시킬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해외 소비자들이 한국 제품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 이런 형태의 어떤 컨셉으로 해외에 좀 홍보하는 그런 어떤 전략이 좀 필요하겠고요. 지금 현재 해외 소비자들은 한국에 관련되는 것을 찾을 때 들어오는 몇 개의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런 사이트들에 우리 쇼핑 플랫폼을 좀 연계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해외 소비자들은 우리 쇼핑 플랫폼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먼저 한국 관련되는 문화나 관광이나 이런 쪽으로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쪽 플랫폼에 한국 쇼핑 플랫폼을 연계시키면은 자연스럽게 우리 쇼핑 플랫폼들이 알려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역직구는 우리가 반드시 가야 되는데 왜 가야 되냐면 우리는 계속 한국 시장이라는 이 좁은 시장을 놓고 해외 판매자들이 해외 유통업체들이 계속 들어오고만 있거든요. 우리가 나가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우리 시장을 내주는 그런 결과이기 때문에 저희는 반드시 해외 시장으로 가야 되겠다. 그 유통기업의 글로벌화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10년 전에 유통기업들이 해외에 많이 나갔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대부분 다 실패했어요. 왜냐? 현지화에 실패하고 현지의 뭐 관습이나 제도 또 현지 소비자들 잘 이해하지 못했고 그래서 상당 부분 오프라인으로 나갔다가 다 실패했는데 최근에 우리 유통사들이 다시 해외로 나가고 있어요. 온라인 업체들도 좀 나가고 있고 특히 편의점 기업들이 몽골, 베트남 이쪽으로 나가고 있고 또 우리 대형마트가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로 많이 나가고 있고 최근에 백화점들도 일본으로 나가는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통회사들의 해외 진출은 반드시 돼야 된다. 왜냐하면은 한국 시장을 계속 지키는 걸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외에 가서 경험하고 해외 역량을 더 키워야
국내 시장도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역직구 플랫폼 강화하고 우리 유통의 글로벌화는 반드시 가야 될 방향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한국 정부가 해야 될 가치 중에서 중요한 가치는 우리나라의 이 플랫폼 정책을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앞서도 이야기했다시피 이 플랫폼이 하나가 다른 나라로 넘어가면 이 플랫폼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비즈니스 그리고 이 플랫폼에서 일어나는 모든 정보들, 데이터들이 다 그쪽 나라로 간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사실 한국에서 일어나는 비즈니스를 보면요. 우리가 정부에서 반도체나 2차 전지나 자동차는 국가적 첨단 산업으로 보고 이거에 대해서는 규제를 잘 하지 않습니다. 여기는 굉장히 키우려고 어마어마한 투자를 하고 많은 지원을 해줍니다. 근데 플랫폼은 관점이 틀려요. 플랫폼은 사실은 소비자들이 워낙 많이 거래하고 여기 기업들이 납품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거를 가벌관계 내지는 뭐 소비자 피해라는 그런 관점에서 많이 보고 있거든요. 그 부분도 필요한 관점이죠.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이 플랫폼이 우리나라의 앞으로 그 소비재와 이런 일상생활용품이나 이쪽 분야에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그 플랫폼 인프라가 되기 때문에 이 플랫폼을 단순히 그냥 그렇게 소비자 피해와 납품 문제로만 볼 것인가. 그게 아니라 이 플랫폼이 해외로 뻗어갈 수 있는 글로벌화와 관련되고 앞으로 개인의 정보 데이터와 관련돼서 관리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국가 산업이다. 라고 보면은 경제 안보 차원으로 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데이터 관련해서는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중국 직구를 이용하면서 여러 가지 정보들이 이제 입력이 되는데 이 정보들이 사실 한국에 있는 서버에 관리되는 게 아니라 중국으로 간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제 이 기업들을 제가 의심하지는 않지만 그동안의 과거의 사례를 보면 중국 기업들을 중국 정부가 마음대로 컨트롤하는 모습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중 간의 갈등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중국 정부에서 사실은 여러 가지 정보들이 많이 필요한데 이 정보가 과연 어떻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사실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 데이터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가 이 데이터 컨트롤을 한국 내에서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중국 직구에 관련되는 데이터 서버를 한국에 두게 하는 그런 제도까지도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 데이터 프라이버시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하게 살펴보고 필요하다면 여러 가지 규제나 정책들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미국은 이미 데이터 프라이버시 문제를 강력하게 제기하면서 중국의 직구를 상당히 제한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중 갈등에서 우리나라의 어떤 주권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 플랫폼 산업에 대한 주권을 좀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미국의 뭐 구글, 뭐 메타, 뭐 아마존 이런 플랫폼들이 미국 경제를 이끌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은 어떻습니까? 한국은 지금 네이버, 카카오가 굉장히 힘듭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왜 힘들죠? 해외 플랫폼들 때문입니다. 해외 플랫폼들 때문에. 그래서 우리 플랫폼인 네이버, 카카오, 또 쿠팡까지 이런 플랫폼들이 한국 시장에서 좀 더 굳건하게 자리를 지키고 또 해외 시장까지 공략해서 정말 이 플랫폼을 통해서 한국의 제조, 유통, 또 금융 서비스까지 모든 산업들이 좀 더 경쟁력을 더 강화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방향성에 대한 검토와 또 지원 이런 것들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두 번째 시간에는 우리 그 중국 직구를 통한 여러 가지 이슈와 그리고 또 이에 대한 우리 기업과 정부의 대응 방안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어쨌든 지금 시대는 상당히 글로벌화되고 있고요. 아무래도 해외 기업들이 많이 한국에 들어올 것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우리가 경쟁을 해야 되는데 먼저 한국 산업, 한국 플랫폼들이 성장하고 경쟁력을 키워서 이 기업들하고 대등한 싸움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여러 가지 지원과 또 노력을 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또 이때 또 중요한 가치 하나는 소비자들의 가치입니다. 소비자들의 가치도 지키면서 우리 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혜를 모아야 되겠습니다.